저희가 늘 만나던 상내에 있는 저희 센터가 아니라 이 부산 성주리에 있는 로컬 베이스 캠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곳을 안내를 드리니까 거기가 어디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가 뭐 어디 교회 뒤에 2층짜리 하나 생겼다던데 거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곳을 직접 와보지 않은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업으로 이곳을 좀 소개하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늘 이 자리를 기념을 하셔서 저희 환경진 사업운영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러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완전 문화도시 지원센터 황경신 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올해 8개가 진행이 됐고, 지금 그런데 이제 다 사업이 바쁘시니까 영상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처음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장날 사업은 어떤 마을, 공원, 뭐 그런 장소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곳의 가치를 계속 알리는 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좀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조금 설계를 하려고 지금 담당자가 엄청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은 장소로 내년에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추진하시는 경우는 연속전 형태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현장 주민기획단 8개의 장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대표님들의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순서로 한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의 한 해를 한번 훑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시간순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점들이 찍어지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4월달에 사실 사업 공모를 시작을 해서 5월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6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만나서 공동 워크숍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8월달 과정에 그 멘토님과 함께 이 장소에 대한 탐색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7월부터 이제 12월 부산 지역교육순환센터의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이 8개의 행사들이 4개 번역에서 다 다양하게 펼쳐졌는데요. 오늘은 고산에 있는 미소시장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이지양 선생님을 먼저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향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부산에서 미소시장과 로컬 베이스 캠프에서 문화장날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팀 이름은 별별 사람들로 저희는 좀 다양성을 좀 주제로 해가지고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는 4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하고 또 미소시장이랑 부산 여기 성주리 베이스 캠프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장소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이 인터뷰를 좀 기반으로 새로운 것도 좀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원래부터 다양성을 좀 넣고 싶었으니까 그것도 좀 복합적으로 좀 합해서 저희가 축제를 기획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축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얻게 된 거는 물론 저희의 다른 분들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공간 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좀 어우러지지 못하고 교류가 좀 한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관계를 좀 넓혀가는 활동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고산의 모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주제를 좀 실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답게 너답게 우리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축제를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전시를 하고 또 환경과 관련된 부스, 지역에 관련된 부스, 다양성에 관련된 부스, 좀 다양성에 저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림도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좀 그려보고 싶었고 또 영화도 다양성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플랜카드도 좀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했었고 영화를 앞에서 이제 상영을 했었고요. 저렇게 책을 좀 전시를 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전시를 했습니다. 또 뭐 장난감 수리, 우주 카빙, 뭐 키링 만들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미소시장에 비비런덕 중개사무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때 그 장소는 작년에 청년마을 만들기를 완주해서 했었는데 그때 미소시장에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거기에 청년과 지역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비비런덕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오셔서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산 미술시장에서 계시는 상인분들을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미술시장 이 비비런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공간에서 여기 안에는 아닌데 밖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다르게 즐겁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송일 감독님과 황영 감독님을 모셔가지고 뭐 환경권이나 동물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크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좀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모여라 땡땡땡 여기가 저녁도 드시게 될 공간인데 여기서 비건 케이터링을 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공연, 굿토크, 케이터링 이거를 저 밖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현장의 사진을 모습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토크를 하고 저런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저런 비건 케이터링을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진행을 했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저한테는 좀 힘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다양한 거를 되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담기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저희 조원 함께 했던 팀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셨대요. 저희가 이제 이때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음악과 언어를 통하고 또 마음에 되게 울림을 줬고 평화로운 식탁, 저희가 비건 식탁을 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또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도와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역에 의미 있는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다양성과 환경을 주제로 여러 행사가 좀 지역에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칫하면 주제가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조금 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운동 만경강 자전거길 문화장날 행사를 주관했던 부산님 저희가 총 4회를 주관했습니다. 처음에 운동 만경강 자전거 대회도 그게 작년 9월 25일 날 조그맣게 민관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한 해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00명이 왔다 갔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논산, 대전 또 서울 자기 그 친정이나 시가를 방문하면서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참 좋아하셨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상장기 공동 상장기 공원과 그다음에 앞대산이라는 이런 그 장소성을 우리 멘토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 장소성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 두 군데와 그다음에 서두마을에 있는 생강 그 체험을 저희가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이룰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생태 선생님과 그다음에 생강에 대한 어떤 체험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문화장날에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많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잠깐 짧게나마 제 인생에 대해 조금만 인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몸무게가 103kg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다가 중견기업에 좀 다니다가요, 퇴직을 좀 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자전거 프로를 했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원래 그 가족에 그런 거 하면은 좀 싫어하거든요. 짜장면집 아들이 짜장면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조금씩 타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고 건강해지고 해서 제가 딱 40살에 7년 만에 제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해서요. 그게 딱 7년 만에 다시 7년 만에 전라북도 철인 3종 협회에 엘리트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선수 생활을 하고 지금도 완주군에서 철인 3종 경기를 같이 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병을 잠시 한 5분만 하고 나머지는 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 병은 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은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과 돈과 땅과 많은 것들이 채워질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 각자 인생에 많은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많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채워지죠. 그래도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꿈과 야망과 노력과 저처럼 103kg가 나가는데 어떤 목표가 있어서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이 사이로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과 또는 어떤 노여움과 그리고 아픔과 이런 것들이 많이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채워지면 이 사이로 인생 사이로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게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죠?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죠? 이번 저는 문화장날을 하면서 이 인생이 꽉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내 인생은 아직 더 채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하반기 때 느꼈던 문화장날은 저와 함께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이런 물과 같은 우리 활동가였구나 이런 행동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느낌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화장날 활동가들은 5명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재미있게 즐겁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우리끼리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서로 몰랐던 인연들 이 세 분들 네 분들 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장날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재미있고 또 한때는 또 웃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루지 않고 누가 뭔지 할 거 없이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재밌는 문화장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화장날 장소들은요 저쪽 왼쪽에 보면은 공동 만경강 자전거 대회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약 한 3km, 2km 정도, 1.5km 정도에 보면은 공동 만경강 자전거 대회 상장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우리 전문 생태 해설가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상장기 공원의 역사와 유래 또 문화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앞대산에 그런 징검다리가 있고요. 거기서 또 유해식물 또 우리 여기만에 나와 있는 어떤 조류들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체험도 같이 부엌 만드는 체험도 좀 하고 나뭇잎 가지고 그리고 또 지나서 이 물이 만경강 물이요. 봉동에 있는 생강이 유명하죠. 그 생강에 농업용수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농수로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봉동 생강골 서두마을에서 재밌는 체험을 생강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화 장난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인연들 보면은 우리 저기 보면은 멘토님이 저희가 줌으로 또 강의도 하고 장소성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도마을에서 우리 활동가들이 모여서 왼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문화 장날에 참여하신 분들이 재밌고 유쾌하고 뭔가 좀 얻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회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 체험을 다 끝나고 나서 4회차인데 차수 마지막 날에 항상 저렇게 다음 차수에는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뭐 있을까, 좀 더 채워주는 게 뭐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이제 문화장난 시작합니다. 1회차부터 저렇게 완반한 준비를 하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을 해서 잘 몰랐었는데 서로 입을 맞춰가고 생각을 운운을 합을 맞춰가면서 접수를 받고 또 체크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헬멧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차를 빌려서 못 타시는 분들, 체력이 느끼시는 분들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회수도 좀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장날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장날 추거든요. 자, 이것은 전에는 대여소였지만 이것은 이제 성장제 공원이나 또는 앞대산에서 이루어졌던 현장들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자전거를 리폼을 해가지고 테이블도 만들고 설명판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글도 읽으면서 주변 한국도 보면서 그렇게 했던 장면이고요. 이쪽 보면은 나뭇잎으로 지금 앞대산 앞에서 멸종이 입어야 되는 우리 그 올빼미 이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저쪽 보시면은 상당지 공원에서 생태 해설사님이 생태 해설을 하고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화장날 세 번째 장소입니다. 서두마을 생강 그 체험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자전거를 리폼을 해서 생강에 대한 무례와 역사,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자전거와 함께 이렇게 좀 더 멋지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생강으로 인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생강으로 참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구나. 빼빼로, 햄버거, 또 과자 이런 것들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두마을에서 체험했던 이런 모습들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저희 문화장날은 다 참가를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진 누에살롱 팀인데요. 오늘 대표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제가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문화장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았는데요. 그 중에 장소성을 찾고 행사를 하는 그런 다 좋았는데 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획단과 활동한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좀 힘들었고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기획단분들이 오셨거든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영광스럽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이 잘 나왔네요. 저를 찾아보세요. 저는 몇 번째일까요? 네, 저희 얼굴 아시는군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많이 가보셨죠? 네, 안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노예에 있는 누에살롱에서 식사하셨나요? 네. 다 해보셨죠? 네, 하셨다고 하셔야 돼요. 그 누에살롱 담당 대표님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네, 맛있다고 해주세요. 엄청 맛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번에 그 누에살롱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소성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멘토님과 얘기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 과거도 찾았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군에서 누에라는 곳을 만들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뒤집을 만한 그런 연구단이 없어가지고요. 네, 거기를 거의 보통 따라갔고요. 근데 이제 누에살롱은 누에는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는 곳인데 누에살롱은 완주군청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 협의회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요일식당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누에살롱을 운영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공간들이 좀 활용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다는 게 좀 솔직히 좀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누에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누에라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건 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가 공간에 대한 것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초점이 누에와 나비에게 맞춰져서 저희는 꿈틀꿈틀 누에 나비 되어 날다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시작했습니다. 누에가 있고요. 저기 누에의 한 구석탱이에 누에 살롱이 있습니다. 누에는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잠종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폐가 되면서 그 공간을 2016년도에 군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지구 누에로 조성이 되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누에 살롱은 잠종장 내에 있던 그 연구소정의 폐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왼쪽에 있는 누에 공간의 빨간 부분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고 누에 살롱은 완주군청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 협의회에게 위탁해가지고 현재 요일 식당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잠종장이었던 곳의 의미를 좀 살려보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행사를 했지만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의 색깔을 좀 벗어나지 말고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에살롱 앞에 골목과 앞마당입니다. 사진이 잘 나왔네요. 굉장히 넓게. 생각보다 넓게. 진짜보다 넓게 나왔어요. 네, 이 장소에서 시작을 했고요. 꿈틀꿈틀 누에 나비 되어 날다라는 주제로 잠종장이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네, 뭐 하는 곳이죠? 네, 씨를 뽑는 곳이죠. 네, 씨를 뽑는 곳이어가지고 그 누에 고치가 되어지어 가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특히나 실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이게 뭔가 하는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조하는 체험을 직접 해봤거든요. 네, 저희는 9월 24일 날 시작했습니다. 이날 세 팀이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여기저기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신 날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 부스를 쳐 있는 곳이 앞마당과 골목입니다. 저희는 문화장날을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공간에서 문화적인 공유를 좀 같이 한번 해보자 했고 그게 첫 번째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참여하는 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여기에다 재능을 살려보자 했는데 굉장히 재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을 좀 다양하게 엮었습니다. 그 애벌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움직이는 애벌레, 제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말 그리고 밑에는 인견매덕 팔찌고요. 이거는 지금 체험용으로 나온 직조짝인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나비 티셔츠, 저게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비 머리띠, 그리고 나비 풍선. 저는 풍선이 아이들만 하는 거라 별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비 풍선 만드신 선생님 손가락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날 너무 많이 꼬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주제를 맞췄습니다. 나비 쿠키, 오디 팥빙수, 오디 뭔지 아시죠? 콩나무 열매, 네, 그리고 오디 주스, 그리고 솜사탕 이렇게 먹거리도 구색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네, 주제를 다 나비, 애벌레, 그리고 콩나무, 그리고 콩나무 열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쭉 한번 맞춰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조차기 체험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실제로? 아니 그날 말고 네, 장날 말고 실제 네, 살면서 어르신들 없으세요? 네
네. 없으세요? 오, 그렇군요. 어머님들이 없으신가? 나이대가 없으신가? 네. 굉장히 신기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좀 쉬운 거는 좀 많이 해봤는데 좀 어려운 거는 저희 선생님이 처음에 한 시작점을 많이 짜오셔가지고 그나마 좀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조짜기 체험을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앞마당에서 이게 시연을 그날 행사날 하루 종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날 행사를 10시부터 시작했는데 10시 전부터 오셔가지고 줄을 쭉 서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 날씨가 무지 좋았습니다. 날씨가 무지 좋아가지고 제 반팔을 입고도 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팀들이 무지 많이 오셔가지고 네, 기획단의 혼을 쏙 빼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아까 먹거리 중에 팥빙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의 팥빙수거든요. 그날 굉장히 그 문제를 일으켰던 팥빙수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너무 많이 줘서 4명이서 그거 하나를 다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기획단의 원성을 샀던 그 문제의 팥빙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우리 흰색 입으신 풍선 선생님 네, 집에 갔더니 오른쪽 손가락 2개에 껍질이 없어졌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사진까지 봤습니다. 문화장날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가 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한번 했더니 그 공간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9월 달에 완주군 행사가 진짜 많았잖아요. 물밀듯이 이제 기다렸듯이 다 터져가지고 주말마다 쏟아지는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날 400명 가까이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빨리 재료가 다 소진됐고 먹거리는 특히 빨리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것까지 해서 원래 행사를 4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좀 빨리 소진돼서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행사였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아까 우리 시작하시는 선생님도 기획단 얘기 그리고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다 기획단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행사를 혼자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참 편한데 여럿이 같이 하자니 네, 만나는 날부터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왜 기획단을 8명으로 했을까부터 처음부터 후회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8번이나 만나라고 하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8번이 너무 빨리 갔고 8번을 더 만났어요. 더 만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었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남는 건 역시 사람밖에 없더라. 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는 아까 오다현 선생님도 장날하면서 대표님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좋아하셨는데 저도 그동안 인사만 하고 지나다녔던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 기회에 알게 돼서 네, 언니 동생으로 지낼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좋은 그런 행사였다는 기억이 납니다. 문화장날 연속성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내년에 저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 참 좋은 행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그 발표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때 현장 분위기랑 어떻게 저희가 준비했는지를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돌아서 또 오다 보면은 거기 마금대미에 바른샘이 있고 그리고 돌아오다 보면 또 바람굴이라는 골짜구니가 있고 그래서 바람굴이라는 골짜구니를 지나서 또 내려오다 보면은 산막골이 있고 산막골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이제 반지째로 그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는 대표적인 이름은 밤골이에요. 밤이 많아서 밤골인데 거기는 쑥대반달 느레번데기에 아주 벚꽃바웃골해서 골짜구니가 그 안에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골짜구니를 돌아서 내려오다 보면은 은작골이 있고 그리고 은작골을 지나서 또 오다 보면은 아랫방 진짜 그 뒷산이 있고 한적골이 있고 그렇게 골짜구니가 아주 많은 동네가 우리 반피마을이에요. 네, 저희는 호남의 알프스 연석산 자랑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문화장날을 진행을 했어요. 자, 문화장날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사업 기간이 총 4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밤티 마을하고 시평마을 주민 8명이 주관해서 연석산 주차장에서 개최를 했고요. 참여 인원들은 지역 주민 포함해가지고 한 150여 명 정도가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은요, 저희 우리 밤티에서 시평마을 우리 같이 참여하신 주민 기획단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저희는 아마 기획단 중에서 연령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저희.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마을 이장님 2분, 2개 마을이니까 그 마을 이장님 2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없었어요. 자, 처음에 주민 체로하고요 전시물을 수집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공연 협조 및 홍보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점검하고 행사 진행했고요. 사업 목적하고 자체 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체로하는 이 사진이에요. 마을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들 저희가 장수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서 체력을 같이 진행했어요. 자, 그리고 전시물 수집 옛날 사진이잖아요. 요즘 이런 사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진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날 저희가 전시를 했어요. 네,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분이 분회장님이세요. 아까 우리 그 옛날 이야기, 그 골짜기 이야기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네.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네. 자, 동산초등학교 우리 이 시간의 한계가 있어갖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아이들 그 영상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2팀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5팀, 그 다음에 위더스 합창단 아까 조금 그리고 가수 김태림 우리 그 분께서 또 사회도 같이 봐주셨어요. 홍보물 준비는요 현수막하고 리플릿은 완두콩에다 저희가 맡겼고요. 그리고 체록을 통해 가지고 마을 이야기 책자가 나왔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회적 경제과 소설구출을 통해 가지고 밤티 마을 이야기 체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화장날 하면서 시평마을까지 밤티 마을 옆에가 시평마을이에요. 그래서 인전마을 2곳에서 같이 마을 이야기를 또 체록을 하면서 책 내용을 좀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계속 이어서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진 출력하고 코팅도 완두콩에다 맡겼고요. 전시 게시되는 기획단에서 직접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자, 이게 현수막 저희가 그 웹포스터 제작하면서 홍보용 현수막이었어요. 아니, 리플렛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야기 책자 지금 사진이 좀 작게 나왔는데 그리고 하늘하늘 첫 동네라고 그 유수경 작가 선생님께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그 밤티마을 만경강 발원샘을 가지고 동화책을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밤티마을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전시를 했고요. 홍시 먹고 뱉은 말이 시가 되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우리 엄청 히트를 친 책이에요. 전에 계셨던 면장님께서 박병희 면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께서 구슬체력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동사면을 알리는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셨어요. 저기 신문 그 내용만 해도 한 10몇 곳이 게시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 동사면의 한 자원이었고 그리고 마을에서 저희 그 주민들이 또 같이 체록을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책 3권을 저희가 전시하는 그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석산에 관련된 내용하고 저희 방티마을 2개 마을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편에 그 다음에 장독대, 우리 시평마을은 장독대가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돌장틀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방티마을의 금강굴, 밤샘, 의지동 바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알리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북포스트 아까 우리 강경순 우리 여기 분회장님께서 골짜기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 이야기 보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영상에는 내용들이 6.25 때 피난 이야기, 그리고 인민군 주민 대량 학살,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매입, 연석산 주차장에서 했는데 그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 밤티마을 이야기에서 금강골터, 골짜기 지명, 그리고 밤티제 도로 확장공사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문화제, 아까 가수 우리 김태린 누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회까지 봐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참여했던 우리 내용들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을 노래자랑도 했어요. 그때 우리 군수님도 노래 한 곡 부르셨고요. 그리고 서남희 의장님께서도 춤까지 추셨어요. 차마 여기까지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책자 크게 나왔네요. 이렇게 책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내용을 좀 알차게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은 책으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사 때 이렇게 했던 내용들.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우리 전시했던 내용들이에요.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였어요. A3 용지로 코팅해서 아니 출력해서 그냥 코팅만 했어요. 영상 자료 때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직접 아이들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도 준비했고요. 이 합창단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영상한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이분이 제가 형수님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우리 동산면 그 시평마을 황조리 마을이 있거든요. 시평마을에 3개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동산면 행사할 때는 자주 오셔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삼촌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거 메인 하면 되잖아요. 이 사진 주인공이세요. 자, 저희는 행사할 때마다 항상 먹거리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처음에 진행할 때 사업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잘 진행했는지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거든요. 자, 연석산 자원을 저희가 외부에 좀 알리고 공유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주민들 밤티하고 시평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일제 그 수탈과 6.25 때 대량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살됐던 분들의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자녀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파하셨거든요. 근데 아픈 역사라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또 이것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줄기 사봉천과 연계해서 앞으로도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을 또 담았고요. 소책자 발간됐고, 그다음 옛날 마을하고 인물 사진을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한번 복원해봤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마을 주민들과 화합 단결이 목적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면요, 저희가 150명 정도 자체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동산면 인구가 한 1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한 500명 정도는 왔어야 하는데 좀 많이 참석을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시평마을 주민들도 일부 좀 참여를 그 마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장날 그 취지와 목적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을 많이 좀 살리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전시물, 영상, 체로, 속책자 발간 이런 것들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그냥 무대 공연으로만 했지 이런 내용들을 담지를 못했는데 저희도 그 멘토 선생님께서 장소성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깨닫고 배우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리고 무대가 설치가 됐어요. 물론 소유는 문화도시지역센터입니다. 근데 연석산 주차장에 단위 무대가 설치가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버스킹 등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덕분에 우리 동산면은 문화로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화장날이 지금 2번째예요. 작년에 은행나무 음악회라고 해서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롭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많이 배워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찾은 생각골 공원의 장소성이 뭔지,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는 대부분 청년층이 모인 그룹이고요. 디자이너라든지 제로이스트 샵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청년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고산을 위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봉동이거든요. 봉동 읍내에서 사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이 문화장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사실 장소 먼저 선택을 하고 장소성을 찾는 과정 조금 뒤로 가기는 했었습니다. 우선은 생각골 공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에는 파크 골프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커다란 광장도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원의 형태가 생각골 공원에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골 공원을 봤을 때 이 공간에 대해서 알고 이 공간의 의미를 찾는 게 문화장날의 어느 정도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장소성을 찾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골 공원은 우선 봉동국민공원이었고요. 생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생강이랑 관련된 지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도 주변에 있는 주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왜 생강골 공원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생강이 유명해서 공동 생강이 유명하니까 그런 공원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성을 새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결론으로 갔고 그러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 해서 크게 3가지를 뽑아냈는데요. 우선은 만들어진 공원이니까 정말 이용하기가 편해요. 화장실도 깔끔하고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놀이터부터 지금 파크 골프장까지 있으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또 이 주변에는 주공아파트도 있고요.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뭐 읍내도 가까이 있고 논과 밭도 있고 또 빌라촌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장점으로 봤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진 게 저희는 우선 소통의 공간, 여기서 주민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정보 교류의 장, 여기서 공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담는 지역 이벤트 행사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랑도 있는데 저희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게 최대한 자연에 무해한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자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드러내고 싶었던 점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목표로 잡았던 게 다양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민 소통과 교류의 장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없으시죠? 제가 너무 딱딱하게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요. 저희 우선은 친환경적인 마켓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 부스도 저희가 직접 의뢰를 드려서 만든 부스거든요. 나무랑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워크숍도 진행하고 사람들은 생강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삼행시도 받아보고, 그리고 저희는 이야기를 삽니다. 이게 메인 캐치프라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지역, 가족, 그리고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주민분들께는 셀러브드 물건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7월, 9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7월 달에도 저희 조금 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산술이라든지 우드카빙, 또 들불 경보 만들기 같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이 목적에 비슷하게 용기대여소도 운영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를 저희가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나를 더 진행을 했는데 이게 빨래 워크숍이라고 해서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주민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빨래판을 써서 하는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이분을 섭외를 해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빨래를 직접 했어요, 공원에서. 그리고 저는 가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약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이게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등록돼 있는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으면 어떨까? 내 반려동물이라든지 내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인정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내 맘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뽑아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5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제 생각골 공원 이런 활동을 하려면은 약간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공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그래서 약간 지속성이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 공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고요. 또 조금 공원 자체가 군청 쪽에 속해 있어서 조금 협조받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지점이 있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사진을 넣었다 저 사진을 넣었다 뺐다 다시 뺐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같이 보시면서 봉동의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봉동가장기획단이고요. 봉동은 둔산리에서 작은 우리 동네에 문화로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작은 계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내년에 만약에 또 우리가 문화장날을 진행한다면 그때는 꼭 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바람을 담아서 저희가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올해는 정말 멋진 자료로 쓰일 거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 못했는데 그 바람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저희가 이 소나무 숲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동 근린 공원을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그냥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지름길, 통로 역할로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던 공원이었어요. 이 공원에는 처음 조성된 이후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무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무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2019년도에 저희가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서 소나무 숲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정말 오랜 시간 묵혀있던 여러 가지 쓰레기들과 땅에 흙이 막 오고 가면서 묻었던 흙이 정말 이제 두껍게 막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긁어내고 쓸고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보도블럭이 정말 반짝하고 나오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함께 주민들이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나니까요. 이 무대를 이렇게 토란대 말리는 걸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 물론 이렇게 쓰임도 좋지만 여기 원래 무대예요 라고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소나무숲 가을 음악회 해서 주민분들께 여기 공간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알리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희가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했던 문화마루시의 문화장날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가장 온 나라가 세계 다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시 다 무너지고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안 되니까 사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만든 장난인데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 시간당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래도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또 코로나로 사실 5월달 가장 행사도 많고 아이들이 기다렸을 달인데 그때 그렇게 지나간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8월의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공간도 지금 저희가 올해 활용한 우동굴림공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외출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당시에는 나가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외출을 했을 때 우리가 봉꽃놀이도 즐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출했을 때 좋았던 우리 지역의 사진들을 이벤트로 저희가 사진전을 할 테니 주민분들께 사진을 공유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담은 사진들이 저희들에게 보내져 왔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엽서로도 제작을 해서 이제 10월에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8월의 어린이날이 진행을 했었고 또 사진전을 하고 필요하신 주민분들께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는 행사를 했고요. 또 같은 해에 이제 가을에는 원래는 이제 소나무 숲에서 피크닉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모일 수 없다라고 하셔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우리 가족 가을 소풍 집에서 한번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보내세요라고 해서 소풍 키트 꾸러미를 저희가 배부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이렇게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방식과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진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증샷으로 보내주셨어요. 비주얼 요리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맛을 볼 수 없으니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이걸 가지고 혼자 멀리 떠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인 클래스를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김장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께 김장을 배우고 그 배운 김장한 김치와 저희가 처음 담아본 김치와 또 만들었던 하우치를 가지고 마을 어르신들의 경로당과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름이 봉동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봉동가장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체를 달고 또 그때 저희가 서포터즈로 참여해주셨던 주민분들과 함께 이제 기획단 구성원이 총 8명이 되어서 다시 쓰인 새로 쓰임의 가치를 찾다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쓸모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어른들이 같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또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었고요.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이제 동양의 봉투로 교환해주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다양한 또 체험들을 진행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우연히 우리 동네를 방문했다가 참여하고 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이사 와서 처음 이제 그냥 동네 나들이 한번 나왔다가 다녀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동네에 나와서 파티하는 것처럼 이렇게 즐기고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오랜만에 숲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악기를 배워보는 체험 시간도 가졌었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벤트 후기로 봉동 문화장날에 참여하신 후기를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해서 또 후기도 받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받은 후기들로 기획단원들은 또 한 번의 다음을 준비하자라는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도 저희가 두 번째 쓸모, 두 번째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멘토링을 받으면서 생각하셨던 장소성. 네, 저희도 장소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가치를 발견했고 가치를 찾으려고 했고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에서 장소성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뭔가 또 다시 장소성을 찾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장소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멘토링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주민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를 하고 또 우리 기획단원 모두가 다 공동 둔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들이 또 주민으로서 생각하는 이 공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이렇게 다 나누어 보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우리의 장소성. 우리의 일상 공간이면서 문화 장날이 열리는 날만큼은 일상적이지 않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한 번 더 알려보자. 그리고 주민분들이 올해 저희가 이제 후기에도 한 번 있었지만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단이나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언제 하나요? 라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분들은 사실 대답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분이 너무 아쉬워요. 사진으로만 보니까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걸 알지 못해서 못 간 게 너무 아쉽네요. 라고 남기신 분들에게 주민분들께서 직접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내년 가을에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했던 댓글에도 내년 이거 가을마다 한대요. 저희가 10월에 하다 보니까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동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처음 우리가 장소성에 대한 워크숍을 들을 때 교수님들이 강의해 주셨던 그 장소에 대한 기억,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장소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들과 연계가 되는 거구나 아는 것 사실 장소성을 찾았어 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후기를 다시 보면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소성으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헤매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문화 장날이 한 해, 두 해 거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우리 우동 근린공원의 변화가 정말 많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주민들의 보도블럭의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던 울타리들이 그냥 길에서 바로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사라졌고요. 되게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컨테이너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 공간에 이제 예쁘게 꽃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벌목을 한 이후에 남겨졌던 좀 위험하게 남겨졌던 그 나무 밑둥들이 다 제거가 됐고 또 길이 울퉁불퉁해서 소나무 숲 내부가 갑자기 푹 꺼지는 공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돋아지고 다져져서 야자 매트도 깔리고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산책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자리를 깔고 앉아서 피크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벤치도 새로 좀 여러 가지가 생겨났고 좀 더 편안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문화 장날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방문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숲을 더욱더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지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였어요. 저희가 찾은 장소성이자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바꾸는 우리 동네를 만들자. 그리고 지름길 산책로에서 문화 쉼터, 문화 놀이터로서의 공간을 재해석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려보자. 남녀노소가 이 숲 안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보자.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보여주자. 이런 예시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이제 소나무숲 우동 근린공원을 선택해서 이렇게 활동을 진행했고요. 앞에 계속 소나무숲이 붙는 이유는요. 저희가 장소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이 공원의 이름은 사실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마 지금도 우동 근린공원보다는 소나무숲이라고 해야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처음 할 때는 소나무숲에서 합니다라고 하면 아시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행사 포스터를 만들 때는 그 장소의 정확한 명칭을 적잖아요. 우동 근린공원 하니까 거기가 대체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항상 수식어가 더 붙어요. 아니면 뒤에 괄호가 항상 붙어서 둔산 영어 도서관 뒤편에 있는 숲, 소나무숲, 에떼여, 롯데슈퍼여 이렇게 항상 이 장소를 알리는 단어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장소의 가치, 의미 다 중요한데 이 장소의 이름을 좀 바로 알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장소성을 담은 기획으로 2가지를 일단 이번에는 꾸려봤습니다. 우동굴림 공원 보물찾기와 소나무 드레싱인데요. 굉장히 찾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문제를 내면서 이걸 정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실까? 이걸 찾으실 수 있을까? 원래는 예쁜 꽃들이랑 정말 괜찮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신 건지 정말 갑자기 숲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더라고요. 너무 예뻤던 꽃들이 다 이렇게 잘 되어져 나가 있었고 이 풀 무더기는 굉장히 아이들이 봤을 때도 생태놀이나 그런 체험을 하기에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되어져 있고 해서 너무 말끔하게 정리가 된 바람에 어렵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숲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나무숲의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닌데 도대체 저기가 어딘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평소에 이제 소나무숲을 다니면서 너무 예쁜 나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찍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정말 맞추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찾아서. 그래서 아이와 함께 숲에 가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의도는 그런 거였어요. 우동굴림공원이 어딘지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고 그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찾기 위해 돌아보다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숲을 좀 더 알아가고 우리 소나무숲 공원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식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태 환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출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찾으신 분들 계셨고 3개를 다 찾으신 분도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3개를 꼭 다 찾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찾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소나무 드레싱은 이렇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나무에 옷을 입히시잖아요. 그걸 해충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봄이 되면 이것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태우면 이제 해충이 박멸이 된다. 나무에 해로운 해충들이 이제 박멸이 된다 해서 나무에 좋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저희는 우리가 소나무 숲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카이빙해서 자료를 이렇게 계속 모아놓듯이 우리가 그동안 이 소나무숲 공원을 활용해서 했던 활동 사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숲의 나무에 이제 행사 당일날에 전시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모습, 본인들 가족의 모습, 자녀가 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또 기획단들도 우리가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강사님으로 참여하셨던 주민분들도 내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 재능과 내 지식을 공유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사진으로 그렇게 추억하고 기억하는 사진으로 저희가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요. 엄마다. 그래 너희 엄마야. 이렇게 우리 기획단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 강사님들 또 저희 행사를 도와주신 지역 주민 서포터즈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그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정말 원활하게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체험 중에 이제 그 조성 과정인 그런 곳에 그런 환경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체험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최대한 많은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과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끼고 아껴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쉬우면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기획단원들은 당연히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게 후기를 받고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러니 내년에는 거기 후기에 저희 전부 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횟수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모든 후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행사를 잘 마치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진해서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처음 참여해 보셨는데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으셨다.
그리고 준비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고마움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후기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숲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다음을 생각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준비하면서는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저희도 장날 진행하는 그 당일 전날까지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준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장날에 와서 참여해주시는 주민분들의 한마디로 다 녹아내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워요. 아이들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희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더 모으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저희 기획단을 마을의 문화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작은 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을 좀 문화로 더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계기를 만들고 기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내년에도 앞으로 또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기마을 조사 이민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신기마을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이제 생강 홍보관이라든지 거기 옛날에 생강의 전국의 어떤 생강의 유통 중심지가 신기마을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홍보관이라든지 뭔가 이제 밖에서 생각에 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오면 뭔가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홍보관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신기마을에 이제 위치를 정했는데 저희가 쭉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과 관련한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홍보관은 아무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의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문화 관련에 응모를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구성원은 이제 완주생강 보존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관계자 3분하고 마을 어르신들 5하고 해서 총 8명으로 이렇게 기획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기획단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한 4, 5년에 걸친 그 지역의 주변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 구술해 놓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 구술된 내용하고 또 이제 봉동 진짜 아카이브라고 보면 봉동이 한 총 지번이 옛날 1915년도에 일제에게서 처음에 토지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국수부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지적도 그리고 소유주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봉동 전체를 이렇게 보면 16,0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이름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살아왔던 어떤 토지와 관련한 소유주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경제 소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15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일제 어떤 의해서 한 5분의 1 정도가 침탈 당하던 상태고 대지주들 특히 이제 전국에 땅을 둔 대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한 반 정도를 이렇게 다 차지한 이런 상태더라고요. 봉동 지역이. 근데 봉동 지역만이 아니라 고산이나 저기 삼례라는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공간들 특히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거의 어떤 비슷한 형태를 좀
갔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신기 마을의 또 유래라든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마을 어른들은 신기 마을만 알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과정에서 신기 마을이 두 개 마을이 합쳐져서 신기 마을, 신흥 마을 두 개 마을이 합쳐져서 신기 마을이 됐는데 그것도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한 100여 년 전에 된 건데 동네 사람 누구도 그걸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마을 이름도 100년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꼈고요. 대부분 이제 당시에 107년 전에 어떤 당시에 어떤 청별로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봤어요. 근데 그 신기마을 동네는 실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좀 오래된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김씨, 안동 김씨 집성촌 일부, 집성촌은 아니고 일부의 어떤 총 한 60가구 정도가 되는데 한 10가구 정도가 안동 김씨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타성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좀 뭔가 그 뭐라 볼까요? 기존에 있던 어떤 집성촌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른 이런 마을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일제 그 강점기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최초의 공상산업조합이라고 최초에 이렇게 일제 때 산업조합이 만들어져요. 생강조합이. 그래서 모든 생강을 생강조합서 모아서 그 반출을 합니다. 반출. 밖에 나가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생강조합에서 반출중을 끊어줘야 밖에 나가서 팔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판매하고 뭐죠? 수수료 띄고 이제 이렇게 농가한테 지출하는 형태. 그리고 아까 여기 대부분 이제 고산이나 경천, 동산 쭉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생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집을 깔아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산에 가 보면 봄에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참나무, 특히 참나무가 많잖아요. 그쪽이 새싹이 올라오면 그 싹이 달린 새순을 이렇게 덮어야 돼요. 그게 아주 필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상산업조합이 거의 대부분 동산면이나 고산 뒤에 지금 보이는 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생강조합 소유의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들은 그 정부나 이런 거기에서 임대해가지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세워졌던 생강조합이 어마어마한 조직이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이 속에서 좀 살아왔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신기 진흥회라고 해서 당시 일제에 의해서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라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조직들이 당연히 친일하고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관심을 좀 안 가졌어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김정식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정식 씨라고. 근데 이제 이분을 지금 삼창기 공원에 보면 신기마을 진흥회 이장 김정식 해가지고 공적비라고 하나 아마 삼창기 공원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정말 이렇게 올바로 살다 간 인물인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거기다가 세워놓냐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주변에 이제 듣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명을 해봤더니 완주 중학교가 1948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가 이제 8분이 모여서 이분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다들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 막 다 걸리잖아요. 90대 어른이 이분
이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성함이라든지 활동했던 내용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사진 하나만 갖고도 우리 마을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 8회에 걸쳐서 어르신들이랑 기존에 모아왔던 자료, 또 현장에서 여성 삶이라든가 뭐 생애사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모아가지고 이분들까지 같이 엮어서 8분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후에 어떤 필수에서 이제 자료가 나올 텐데요. 하여튼 이번에 이런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 생각하고 관련한 마을의 어떤 삶, 그 속에서 또 동북 전체 지역의 어떤 이해를 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을 전체 주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좀 없었어요. 우리 기획단 말고는.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 전체에 도면을 가지고 100년 전 내가 살고 있던 데는 누가 살았었다. 이게 누구다. 뭐 서로 이렇게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의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완주 지역경제 순환센터에서 완주 문화장관 사업을 했었는데요. 중간 공유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3기 초등학교였을 때 폐교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잡초가 우거지고 막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데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라는 이 교훈이 좀 마음이 찡해지잖아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른들에게 듣고 마지막 교지 이런 것도 받고 그다음에 졸업사진 같은 것도 교육청과 상업초등학교에다 얘기해서 그런 파일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폐교가 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였다가 지금 3년 혁신파크로 다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곳은 지금 현재 마을의 돌봄과 방과 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곳의 장소성을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고요. 반팔을 입고 시작했네요. 저희가 이것을 한쪽 벽에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3기 초등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지역경제순환센터 공동체를 품다가 다시 마을교육의 요람으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장소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알면 알수록 저희가 이렇게 너무 확장되어 나가서 이분이 이제 저희 멘토 선생님인데 멘토 선생님이 저희를 이렇게 좁게 만드시느라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약간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공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확장되고 발굴됐으면 좋겠고 저희보다 더 잘 남겨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뭔가 전문가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와서 이곳이 이제 새롭게 변한 2층 카페인데요. 그곳에서 모여서 장소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모습을 이 건물 안에 어딘가에 소중하게 아카이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억의벽 제막식, 3기초 졸업앨범 전시, 마을 주민들과 3기초 이야기 나누기, 그다음 기념 티셔츠 만들기 체험, 그리고 오신 어르신들에게 맛있고 따뜻한 저녁 식사 함께 대접 이렇게 컨셉을 잡고 행사를 11월 1일 날 했습니다. 원래는 11월에 날을 잡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전시물을 받았는데 다 이제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좀 소중해서 저희가 이런 결과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다 없고 원전부터 다시 시작해서 저희는 당일날 오전까지 설치를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어서 상산마을, 하산마을, 종합마을 3개 마을의 이장님, 분야회장님, 노인회장님을 찾아가 초대장 드리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 전날과 당일이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좀 저희가 마음이 뭉클해졌었습니다. 이렇게 이 장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원래 이곳은 지역경제 순환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과거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져 있었는데
상기초등학교, 통합과정,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다시 마을교육 유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현관에 만들었고요. 1층에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 그 마을교육 공동체 이야기들, 고사년 교육 공동체, 숟가락 공동육아, 다음교육센터, 부산특별히 교육전센터 이렇게 현판을 만들었고 그 옆에 활동 사진을 또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이 사진은 사실은 여기는 이쪽 사무실 위치를 표시를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이것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나무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또 뭘 막 더 조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이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체험으로 저희가 여기가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라는 교훈을 새기고요. 이 그림을 만들고 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직접 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삼기초를 잊지 않았다, 기억 속에 남아있다 이런 걸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체험도 만들었고요. 이게 당일날 이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앉아서 보셨고 뒤에는 이제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돌렸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보시더니 즉흥적으로 정말 이장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기억의 벽이라고 해서 이쪽이 졸업 앨범을 놓고 상시적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추억을 되새기시라라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쪽 벽에 상기초 과거에 관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고 몇 회까지 졸업했고 그리고 어떻게 폐교가 됐으며 삼호초등학교가 상기초등학교의 3과 어울리 5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학교가 둘 다 폐교 대상의 학교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크게 마음을 내셔서 한 학교라고 살리자라고 해서 삼호초등학교 통합을 시켜주고 상기초가 폐교가 된 이야기를 저희는 10년 전에 제가 삼호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냈을 때는 막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 학부모도 선생님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벽에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국민 어르신 학생대표 오대환 선생님도 보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막식을 해서 이렇게 손에다 만들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거를 식사하러 들어가시게요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상기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시대요. 네, 저희 이게 아카이브 하다가 알게 돼서 그래서 이분은 폐교가 된 학교에 지역경제순환센터로 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오셨었대요. 그래서 거기 직원한테 우리 학교에 왜 와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이날도 오셔서 이렇게 이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엄청 이야기 꽃을 만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할 때 한쪽에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폐교가 됐고 통폐합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기념비 아이들 해보는 너무너무 신나게 해서 애들도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잘 안 가려고 했던 어르신들 식사에 생강차, 귤, 지역볶음 잘 보이진 않지만 따뜻한 한 끼 대접해서 보내드리니까 저희 마음도 너무나 따뜻했고 잘 먹고 간다고 가시는데 정말 좀 이것을 정말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저희 빛나는 기획단들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느라고 진짜 애쓰셨어요. 밤늦게까지.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오늘 문화장난을 기획하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에 머문 따뜻한 꿈들로 많은 이들의 생명과 성장, 배움의 공존을 희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